안녕하세요. 저마다의 생명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꽃 피우는 생명의 정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현대인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해독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워낙 다양한 독소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해독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 몸에 해로운 독소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독소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식품 첨가물, 생활화학물질, 미세먼지, 중금속, 환경호르몬, 미세 플라스틱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원인과 증상, 예방법 등을 알려드릴 테니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많은 독소들이 있지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식품 첨가물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하루 3번 식사를 하고 그 외에 음료수와 간식까지 포함하면 하루에도 여러 번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요즘은 배달 음식과 가공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매일매일 다양한 식품 첨가물이 우리 몸속에 축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존제, 착색제, 감미료 등 여러 화학물질이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 맛과 외형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의하면 국내 식품 첨가물 생산액은 2020년 기준 1조 4,700억 원이고요. 그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다양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합성 착색료, 감미료, 보존제와 산화방지제 등이 있습니다. 합성 착색료는 식품의 색상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입니다. 대표적인 착색료인 타르색소는 사탕, 젤리, 아이스크림, 껌, 과자뿐 아니라 어린이용 약품에도 사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빵에 들어가는 밀가루를 표백하고 식감을 쫄깃하게 만드는 아조디카르본 아마이드는 유럽과 호주 등에서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식품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미국과 한국에서는 식품 첨가물로 허용이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성 착색료는 주로 음료수, 제과류, 조미료 등에서 사용되며 식품의 시각적 매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육류를 더 선명한 색상으로 보이기 위해 색소가 사용된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일부 합성 착색료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과민성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2012년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합성 착색료가 어린이의 주의력 결핍 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합성 착색료가 포함된 식품은 주의 깊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식품 첨가물은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감미료입니다. 현대인들은 단맛이 많이 나는 음식을 맛있는 음식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단맛을 내는 설탕을 많이 넣게 되는데 요즘은 설탕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음료수를 포함해서 제로라고 당을 줄인 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탕을 줄인 식품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미료는 설탕 대신 사용되는 대체 감미료로 주로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감미료로는 아스파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탄산음료, 다이어트 식품, 간식류에 사용되며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아스파탐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2017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아스파탐이 두통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감미료를 사용할 때는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로에 속지 말고 감미료를 주의하세요.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식품 첨가물은 보존제입니다. 보존제는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보존제로는 소르빈산 칼륨, 벤조산, 아황산염, 질산염 및 아질산염 등이 있습니다. 소르빈산 칼륨은 주로 제과류, 치즈, 건조 과일 및 음료 등의 저장 기간을 연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보존제는 곰팡이와 효모의 생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르빈산 칼륨은 피부 발진, 두통, 천식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체질을 가진 사람은 장기 섭취 시 알레르기 반응이나 호흡기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벤조산 나트륨은 주로 탄산음료, 소스, 절임식품에 사용되는 보존제입니다.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지만 비타민C와 결합하면 벤젠을 형성할 수 있어서 장기 섭취 시 암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경우 주의력 결핍 장애와 같은 행동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질산염과 아질산염은 주로 육가공품, 특히 햄, 소시지, 베이컨 등에 사용됩니다. 이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식품의 색상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고온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니트로사민은 발암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과 질산염의 과다 섭취가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경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보존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도한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 육류를 고온에서 조리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신 과일, 채소, 생선 등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자주 섭취하여 첨가물의 섭취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C와 E가 니트로사민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해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 구매 시 라벨을 꼼꼼히 읽어 식품 첨가물의 종류와 양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 치료 중인 환자의 경우는 식품 첨가물이 과도하게 섭취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식품 첨가물에 과다 노출되었다면 물을 많이 마시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통해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 예를 들어 마늘, 브로콜리, 녹차 등을 섭취하면 해독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몸을 살리는 해독 음식이라는 주제로 정말 해독에 뛰어난 식품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식품 첨가물은 현대 식품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 첨가물의 특성과 사용처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주의 깊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식품 선택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는 생명의 정원입니다.